월급을 받는데도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는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소비를 잘못해서일까요? 그런데 회사 다니면서 자산을 크게 만든 사람들은 질문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왜 돈이 남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얼마를 벌었다는 자랑 이야기가 아니라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부터 달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에쯤에는 자산이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여기서 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야근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늘 피곤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라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못하겠다는 말이죠.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진 뒤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렸고 가능해졌을 때 그 시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일찍 시작한 편은 아니에요.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끝났어요. 그 시기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조금 스미트였고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시간을 많이 낸 건 아니에요. 딱 하나만 정했어요. 한 달에 2번. 퇴근하자마자 회사에서 바로 강남역으로 가서 부동산 수업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피곤한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달에 2번의 시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잘했던 건 일찍 시작한 게 아니라 가능해졌을 때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결국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 완벽한 준비라는 건 사실상 오지 않습니다. 자산을 만든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도 시작은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만 아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실제 경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준비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동네의 시세, 이 아파트의 가격 흐름, 이 정도면 망하지 않겠다는 감각. 그래서 4개월에 걸쳐 아파트를 4채를 샀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고 또 팔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 사람들의 심리, 타이밍, 그리고 책에는 없는 감각들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때의 선택이 제 자산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맞는 말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의외일 수 있는데요.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회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를 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지? 퇴사하면 이 일은 아무 쓸모가 없을 텐데 이런 일의 의미를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회사 밖으로 나와보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다루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23년 동안 평균 이상의 경험을 쌓아오다 보니 밖에 나오니까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회사에서 반복되는 일을 지겹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은 나중에 자산을 관리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능력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꼭 이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능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회사는 자산을 방해하는 곳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연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만 하다가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멘탈을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전략으로 관리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책을 읽고 내가 공부하고 다녔던 그날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붙잡아두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산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가 연결돼요. 회사 다니면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투자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선택을 쌓아가는 것, 그게 결국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공통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월급 외의 소득 구조, 특히 왜 월세 구조가 직접 잘 맞았었는지 제 경험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